예, 들으신 것처럼 지난 8일 50대 한 캣맘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캣맘 혐오 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응급실까지 따라가 다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캣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건 발생 6일째입니다.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경찰이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벽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조경소에 그러니까 벽돌이 떨어지면서 다친 흔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좀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 백사동 해당 그 용인 수지 그 구에 있는 그 해당 아파트의 백사동인데요. 그 3층 높이의 조경수 잎이 어떤 물건에 맞아서 그게 가지 잎하고 같이 떨어진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흔적이 그런데 그 위치가 상대 쪽에서 찍은 CCTV를 보니까 2층하고 3층 높이인데 그 지점이 이제 3층까지는 아파트 벽돌을 던진 층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층부터 18층까지 있거든요. 4층부터 18층 그리고 이제 36세대 110명 중에 14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6호 라인의 4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벽돌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이제 채취 그 분석 의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판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14세대에 대한 어떤 DNA 일치 대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벽돌의 어떤 용도, 사용 흔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식을 하고 추적을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경찰과 전문가 또 소방 당국자들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흔적을 좀 찾는 모습인데 일단 이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 나무까지 조경수에 부딪힌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걸로 충분히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히 많이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 6호 라인에서 떨어진 벽돌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도 일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소한 5호 라인은 배제가 되고 6호 라인에서도 4층까지는 배제가 된, 그러니까 3층까지는 배제가 된 거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벽돌이라는 것 자체가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지문은 남지 않지만 맨손으로 던질 경우에는 DNA가 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정도 이제 DNA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검출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지금 벽돌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CCTV가 있거든요. 몇 층에 던진지는 모르지만 그럼 떨어지는 그 낙하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까지 계산을 하면 더 범위를 좁힐 수 있는데 범위를 이제 좀 더 최소화로 좁혀놓은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찰에서 몇 세대 정도는 임의 수사를 요청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벽돌에 이끼가 껴 있었던 걸 보면 집에서 사용하던 벽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화분 밑에 받침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근접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돌에서 DNA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장갑을 끼고 했거나 그러니까 벽돌의 어느 부위를 만졌거나 이런 게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민들은 DNA 채취 자체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없다고 현재까지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DNA 채취를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혐의 선상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근데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뉴스가 되고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특히 그 여성들이 더 관심이 높다고 하고 또 일종의 잠재적 불안 심리,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다수 주거지가 많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대두가 되면서 혹시 나도 아파트 밑을 걸어가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돌이나 물건에 맞아서 이런 중상이나 어떤 극단적인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훨씬 더 이런 불안 심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경찰에서 사실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 때문이라도 굉장히 치밀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적어도 알고 있다. 본인도 알지만 가족이
도움을 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예, 예. 지금 자수를 하게 되면은 훨씬 어떤 형의 감매나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이 훨씬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캣맘 혐오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뜨겁게 지금 인터넷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 순간적인 어떤 충동 아니면 뭐 일시 분노 장애 뭐 이런 거 왜 이런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추정이 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사고 현장까지 한 6, 7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힘있게 던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그렇게 그 위치에 벽돌이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길고양이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시비도 많이 붙고 그것 예, 때문에 예, 예. 중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사건이 이제 극단을 이제 다다르게 된 건데 예.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이연복 셰프 굉장히 유명하죠. 이연복 셰프도 길고양이를 좀 이렇게 돌보고 있었나 봐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딱 보니까 예. 자기가 기르던 길고양이가 죽어서 예. 시체가 된 상태로 자기 차 밑에 버려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보고 예.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것 자체에 뭐 화가 나서 고양이에 대해서 화풀이를 한 건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고양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예. 근데 지금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찬반론이 이제 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고양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시끄러워서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 걸릴 그런 상황인데 이걸 무조건 저렇게 뭐 모기를 주고 집을 만들어서 돌보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다 지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두 가지인데요, 통상. 예, 예. 급식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쪽 부분에서 급식을 줘서 그곳에 모이게 하는 거하고 예. 또 하나는 중성화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강서군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게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정부에서 좀 통일적인 대응 방안을 하나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팀장님, 네. 이 벽돌 무게가 한 1.8kg 1.8kg 정도 입니다. 나간다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별이나 연령을 저희들이 좀 특정 좁힐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던지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각도, 포물선, 예. 그다음에 그 7, 8m 이내에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이 벽돌이 원래 용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습기나 이끼 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이제 감식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DNA 예. 채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 안에 어떤 세대 안에 일치된 부분이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혹여 이런 보도가 되면서 그 해당 세대에서 예. 어떤 은폐를 하거나 은닉을 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예. 가게 되면은 예.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분노 범죄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충동 범죄이면서 분노 범죄. 아. 왜 그러냐? 사실 길고양이 말씀하셨지만 길고양이가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시끄럽거든요. 특히 새벽이나 예, 또 예. 심야 시간에 이런 그 야옹하고 하는 예. 울음소리가 아기 우는 울음소리라든가 어떤 기괴한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심경이 약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하거나 굉장히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 범죄 또 충동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연세가 드신 어떤 노인분들이 혹시 이런 벽돌을 우발적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새끼를 낳아서 이 길고양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예. 그래서 그 하단 밑쪽 7, 8m 이내 쪽에다가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 살인의 의도보다는 예. 그걸 집을 짓는 걸 방해할 의도로 예, 던졌는데 방해할 결과적으로 의도. 예. 이런 그 끔찍한 결과가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로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결과적인 선택이 결국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방해할 의도였다. 이 작업 자체를. 그런데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살인의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살인죄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 사람을 맞춰서 죽여야겠다는 의사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예. 이 벽돌을 던지면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 맞으면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정도의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제 과실치사가 명백하게 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뭐 백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니면 예. 범인이 검거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요. 검거가 되는 것과 자기 발로 나와서 자수를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일단 양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수를 하면 예.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요. 특정되기 전에는 자수가 예. 가능하거든요. 자수를 하면 일단 형이 반으로 깎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나오면 온 국민들이 다 그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곳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가해자도 이런 방송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수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게 그래도 남은 마지막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서 좀 자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좀 다뤄볼까요? 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째려봤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는데 자, 다쳤어요. 응급실까지 갔는데 응급실까지 쫓아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입니까? 32세 된 남성이 이제 부산의 한 주점에서 서로 술을 먹다 화장실을 갔는데 쳐다봤다는 이유로 38세 된 남성을 이제 그 쓰레기 철제를 들고 폭행을 합니다. 두 분 다 30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그 술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거기에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 응급차를 쫓아가서 치료받고 있는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또 수차례 때립니다. 이게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막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결국은 병원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노 조절장애, 충동 조절장애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살인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통상 100명 중에 한 4, 5명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분의 1 정도가 그 분노, 충동, 조절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때려서 폭력을 가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 응급실까지 쫓아가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 범죄 전력이 특별하게 없고 안치된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신에게 무슨 앞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폭발해가지고 다른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충동 조절 장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범죄들 아까 캔맘 사건도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많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부평 연인 뭐 지나가고 있는데 10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냥 무차별 묻지마 폭행했던 것들도 대부분 자신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게 되면 이거는 죄질도 굉장히 안 좋고 처벌도 굉장히 중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딱 3초 정도만 심호흡을 하면 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손과 주먹부터 이제 나가고 뭐 흉기부터 들고 하는 게 이게 먼저 이런 그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의 보통 습관인데 심호흡 한번 3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한 번만 좀 실행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술에 취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형을 받는데 나중에 재판을 일단 불구속 입건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전혀 가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중해서 처벌할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폭행하는 과정이나 응급실까지 따라온 과정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정도 수준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만취했다면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때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지금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디서 보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감형이 되거나 면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일단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떤 이제 문구가 하나 들어가면서 양형이 가중이 되냐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어차피 명백하게 범행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다 자백을 하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